오늘은 준비가 안 돼서 계속 3단계를 할게요. 아, 3단계. 3단계 재밌어요. 뻥치지 마요. 네가 공부가 재밌을 리가 없잖아, 현민아. 아, 근데 선생님 저 요새 진짜 열심히 해요. 3단계 재밌어요. 토요일에 깨지고 난 이후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쌤 홍키밥 드셔보셨어요? 홍깃밥 먹어봤냐고? 맛있든? 네. 무슨 맛이야? 오렌지 주스랑 탄 거니까 먹을만해요. 아, 맞다. 아까 그거. 아, 내가 화장실 물어보려는데 까먹었어. 자, 선생님이 아까 뭐 하나를 생각하라고 얘기했어요. 뭘 생각하라 그랬죠? 예? 예? 내가 뭔가 하나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물어본다고. 그래? 말했잖아. 불꽃반응 생긴 이유. 아 맞다. 내가 뭐 그냥 물어보. 불꽃 반응이 생기는 이유는 왜 생길까요? 금속에 연소가 일어나서 그게 연소하는 색깔일까요? 그럼요. 금속에 열 에너지를 가하면서 전자들 전위가 올라가는데 얘네가 내려가면 손이 스펙트를 펼쳐. 자, 모든 물질은 모든 원소들은 고유한 에너지 준위들을 갖고 있어요.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는 것은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상태들이 불연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얘는 바닥 상태라고 하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안정한 상태야. 그 다음에 높아지는 에너지 상태들을 각각 가질 수가 있어요. 이때 높은 준자,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그 에너지를 받은 전자들은 위 에너지 상태까지 이사를 가는데 이걸 전이라고 해요. 자,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전자들이야. 우리 들뜬 상태들은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들뜬 상태. 화학 너무 어려워요. 화학 너무 어려워요. 얘는 바닥 상태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들은 에너지가 불안정한 상태예요. 이 높은 상태에 있던 아이들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겠죠. 그래서 에너지 차이만큼을 외부로 방출할 때 얘는 빛 에너지 형태로 방출해서 H 뭘까? 높이. H는 플랑크 상수라고 불리는 특정한 값이에요. 플랑크인데 왜 에. 있지? 플랑크인데 왜 H냐고? 플랑크니까. 자, 그래서 플랑크 상수라고 해서 10^-34승 줄 세컨드라고 하는 상수값이야. 이름이 플랭크 상수라고 해요. 이름에 위치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이름에 위치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요. 여기 딱 보면 몰라요? L하고 A. 자, 그래서 독일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데 이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F로 표현한다. 이건 빛의 진동수거든요. 빛의 속도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얘는 빛의 파장분의 hc라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어떻게 되니? 짧아지게 됩니다. 화학에서 수소 원자 모형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수소 원자 모형이 있는데 물리 원에도 있어. 자, 수원자의 스펙트럼인데 수원자 스펙트럼은 4개의 빛만 나오고 있어요. 가시광선 4개가 나와. 오케이? 그래서 플랑크 상수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이래. 이 원이 있거든요. 얘를 에너지 그림이라고 하자. 자, 바닥 상태 에너지일 때
얘는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일 때는 전체를 4등분한 요 상태가 돼버려. 이게 두 번째 에너지 상태를 갖는데 마이너스 3.4 전자볼트. 자, 그 다음에는 전체를 자, 몇 등분? 9등분한 값이야.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51 전자볼트. 그 위쪽 i는 얼마가 되니? 16분의 1이 돼 버려서 얘가 마이너스 0.85 전자볼트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이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요, 이걸 n이 1인 상태, 여기 n이 2인 상태, n이 3인 상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n이 2인 상태로 오는 거야. 그래서 요 i, 요 i, 요 i, 요 i만 가시광선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빛을, 그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하다 보니까 원소들마다 그 색깔이 혼합되어서 고유한 색깔들로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럼 마그네슘 같은 녀석은 백색이잖아. 왜 그럴까? 얘네들은 맨눈으로 볼 때 에너지 준위가 상당히 복잡해서 에너지 준위 등이 상당히 복잡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가시광선 영역대 빛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 빛들이 모두 합쳐지니까 백색광, 적어도 RGB가 섞이면 되겠지, 그지? 적어도 RGB 섞으면 백색광으로 보니까 비슷한 계열의 빛들이 여러 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실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빛이 밝아서 옛날에 사진 촬영할 때 후레쉬 대신 썼어요. 아주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가족들이 딱 모여있고 사진사가 천으로 뒤집어 쓴 그 사진기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다시 나와갖고 손에다 뭔가를 들고 있어. 나무 막대기에 어떤 판 같은 게 달린 것.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하고 불을 붙여.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착 하면 반짝하는데 얘는 프레스는 한꺼번에 터지지. 그래서 싱크율이 중요하거든. 얼마나 싱크가 잘 됐는지 그게 중요한데, 그때는 딱 키면 번쩍하면서 빛이 꽤 오랫동안 환해요. 그때 착 눌러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죠. 선생님도 그 시절은 아니라서 모르겠어. 응? 찬욱이는 왠지 좀 그 비슷한 세대 같기도 하고. 자, 귀교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그랬지? 학교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하시기 바래요. 알겠어? 네. 너무 늑수그래 보이더라고. 자, 두 번째 몰랐어.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자. 천체 관측 동아리에 운영한 체험부스 2에서의 내용이다. 자,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우리 주변의 물체들을 활용하여 멀리 떨어진 달의 지름을 측정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인데, 자, 우리 3학년 과정에 있니? 2학년 과정에 있니? 자, 천체의 크기 측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구부터 측정해 볼까? 지구부터 측정해 보자. 넌 달나라 사니? 달나라 살아요? 자, 한번 천체 측정, 이거는 지구 크기 측정도 포함된 얘기니까 상당히 어때? 중요한 얘기들이다 라고 보면 돼. 교과 과정에 직접 있는 얘기들이니까. 자, 지구 크기 측정. 자, 지구 크기 측정 처음에 시도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지? 에라토스테네스야.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왜 유명한지 알아? 이 사람이 알렉산드로스 대왕하고 친구야. 아기 때부터. 응?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지, 그리스에. 그리스에 그때 당시에 다 도시국가란 말이야.
그래서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 근데 마케도니아가 그렇게 세지 않았을 때야. 뭐 스파르타쿠스 뭐 이런 뭐 강한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야. 강한 도시 국가들이. 그 중에 힘이 별로 없는 마케도니아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 이 왕은 자기 자식이 훌륭하게 되기를 바래서 어릴 적부터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어. 지혜, 또 칼싸움, 전쟁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기로 했어. 그래서 초빙에 온 분이 바로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야. 아리스토텔레스가 과외를 했단 얘기지. 이 아리스토텔레스 모셔다가 공부를 시키는데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 그래갖고 친구들, 또래 아이들을 잔뜩 모았어. 몇십 명을 모아갖고 같이 교육을 시킨 거야. 그 자원들이 나중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때 당시엔 세계 정복을 했다고 하지.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의 우크라이나 근처까지 왔어. 왜 거기까지 왔냐? 그때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거기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대. 거기 넘어가면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없고 그냥 끝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리고 서쪽으로는 스페인 임금까지 다 쳐들어와 버렸지. 그래서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해요. 그때 엄청나게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에라토스테네스야. 세계 정복 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생각하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지. 근데 공식적으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 후에 지역마다 다스릴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래갖고 친구들에게 지역을 맡긴 거야. 대박이지. 이때 절친이었던 에라토스테네스에게 물려준 불화해 준 땅이 이집트래. 그래서 이집트에 에라토스테네스 왕조가 생긴 거야. 그때부터. 이 에라토스테네스는요, 학문에 매우 관심이 많아서, 학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여러 면에 공헌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이 지구 크기 측정한 게 이 에라토스테네스 당사자인지 자손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문헌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관장이라는 표현을 썼던 기록을 선생님이 본 것 같아.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 대왕인지 아니면 그 자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연대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 정확한 연대를. 아무튼 이 사람은 이집트를 탐사하던 중에 아주 신기한 걸 관찰하게 됐지. 어떤 걸 관찰했대? 어느 지역에 갔는데 지금 아스완이라는 곳인데 엄청나게 큰 댐이 있어. 그때 당시엔 시에네라고 불렸던 지역이 있는데 시에네에 갔더니 하진날 달이 해가 수직하게 뜨더래. 태양고도가 90도래. 지표면과 이루는 각을 태양고도라고 하지. 그 현상을 관찰했어. 이걸 관찰하고 이걸 이용해서 어디다 써먹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 끝에 지구의 크기 측정하는 걸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지구가 있어요. 자, 지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야. 자, 이 사람이 여행한 곳이 어디라고? 시에네라는 곳이야. 그리고 원래 살았던 데가 알렉산드로스야. 오케이? 자, 이 두 지형을 알고 있었대요. 자, 이때 여기에 각각의 지역에 하진날 막대를 세울 계획이었는데 여기는 이미 확인하고 왔어. 그래서 다음 하진날 알렉산드로스의 지표면에 수직하게 누구를 놔본 거야? 막대를 세워본 거야. 이때 햇빛이 오는 방향이 어떤 방향에서 오게
햇빛이 오는 방향이 자 하진날 요 방향에서 온대. 이해해요? 그러면 자 막대 끝에서 바닥 쪽에서 막대 끝에서 자 그림자 끝까지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겠지. 그림자 끝까지 선을 연결해 본 거야. 이때 선과 막대가 이루는 사이 각이 알렉산드로스와 시에네 사이의 중심각이라는 걸 알게 됐지. 이해해요? 그래서 이 세타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부터 어디까지? 시에네까지 노예들을 시켜서 줄자로 줄을 재어 나가기 시작했어. 그때 당시에 길이에 대한 단위는 스타디아라는 단위를 썼대요. 스테디움 뭐지? 스테디움? 운동장이잖아. 스타디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 마차 경기를 하던 이 운동장의 둘레를 1스타디아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둘레를 길이로 항상 재놓은 거야. 마차 경기해야 되니까 밧줄로. 그래서 이 줄을 이용해서 재어나갔대. 그랬더니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시에네까지 약 5,000 스테디아라고 하는데 지금 거리로 이게 약 900km인가 그래. 노예들 뽕 뺐지. 900km를 걸어서 이걸 줄 메고 가서 놓고 이렇게 재나간 거야. 줄자 재듯이. 삼각측량법을 알았으면 더 빨리 쟀을 텐데. 바보들. 자, 이분도 그때 당시까지는 그걸 생각을 못했나 봐. 자, 이렇게 크기를 측정하는데 여기에는 삼각측량법 몰라? 이것도 영재 3차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이 있어. 강이 겁내 넓어. 이 강을 측정하기가 어때? 길이 측정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예? 요거를 아주 간단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 근처에 어떤 지형지모를 나무가 있대. 기준으로 얘까지 거리를 비교해 주는데 어떻게 비교해 주냐면 자 여기 가상에 선을 그어. 오케이? 가상에 선을 긋고 걸어오는 거야. 오케이? 걸어오게 하고 여기에서 쟤를 바라봐. 오케이? 그리고 얘와 나란하게 이 선분을 긋는 거야. 그럼 걸어왔으니까 이 길이 알 수 있지. 이 길이도 측정 가능하지. 이 길이 알면 이 길이 얼마인 걸 알 수 있겠지. 이해해? 닮은 관계를 이용해서 길이 측정하는 거야. 닮은 비용해서 삼각측량법이라고 하지. 지표면에 거리 재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야. 그러면 줄자 안 갖고 가도 됐지, 그지? 응? 그지? 몸만 띄워도 됐는데. 근데 알려진 바로는 줄자로 직접 잰 걸로 알려져 있어. 자, 몰라 이거 썼는지 그냥 기록상엔 그렇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를 보기 위한 가정이 두 가지 가정이 있어. 어떤 두 가지 가정? 지구는 완전한 구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인 것 같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얘기했지. 어떤 걸 보고 지구가 둥글다라고 했어? 기본적으로 월식 때 나타나는 자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둥글다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멀리서 오는 배들이 돛대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 등을 이용해서 지구가 둥글다라고 주장한 분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야. 그 가르침 때문에 아마도 직접 제자라면 그 가르침, 자손이라면 할아버지의 공부 자료를 보고 공부하지 않았을까 싶어. 왕조다 보니까 왕이 직접 그 일을 했을 것 같진 않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쌤 이거는. 자, 아무튼 완전한 구이다. 또 한 가지 가설이 있어. 태양은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광선은 서로 평행하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지. 이때 이분이 측정한 건 이 길이 L이야. 이때 지구의 중심과 지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바퀴 빙글 돌았다면 얘는 완전한 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지? 360도에 해당하는 원주는 얼마? 2파이 라지 R이 돼버리고요. 자, 그리고 세타에 대한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L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중학교 스타일로 해주는 거야. 선생님 그냥 생각에는 바로 뭐 갖고 하고 싶어? 호도법 이용하면 끝이지. 세타분의 L 해주게 되면 바로 지구 반지름이 되잖아, 그치? 자, 근데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 자, 그렇다면 얘는 2파이 R 세타는 360도 곱하기 L이 돼버리니까 R이라는 값은 얼마가 돼? 2파이 세타분의 360도 곱하기 L이라는 값이 됐다는 거지. 이 관계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모형으로 지구본에다가 막대기 세워놓고 전구를 이용해서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었던 걸 2학년 때 배웠었을 거야. 그지? 좀 편한 게 옛날엔 3학년 때 배워갖고 더 편했을 텐데 3학년 맨 앞단원 쪽에 있었거든요. 뒷단원에 있었구나. 지구과학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크기에 이어서 달의 크기 측정을 한번 태양부터 볼까? 학교에선 태양 크기 측정 배웠지? 달보다 태양 안 배우고? 그럼 우리 태양부터 가자. 태양의 크기. 태양은 달과 달리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이 측정 장치는 달까지의 길이 측정 장치하고 비슷하게 만드는데 조금 달라. 자,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에 자를 갖다 놔요. 자를 갖다 놓고 이쪽에 검은 종이를 갖다 놔. 검은 점은 종이를 갖다 놓는데 그냥 갖다 놓지 말고 여기에 원을 그려놔. 알겠어요? 원을 그려서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려서 이렇게 갖다 놔, 검은 종이에. 자, 그리고 요 사이에는 자, 움직일 수 있는 종이를 갖다 놓는데 움직일 수 있게 여기에 슬라이드를 이렇게 달아 놓지. 그래 놓고 구멍을 뚫어 놔요. 가운데 바늘 구멍을 뚫어요. 멀리 태양이 있단 말이야. 태양이 있는데 이 종이를 왔다 갔다 움직여요. 움직여서 이쪽에 태양의 그림이 보이겠지? 밝게 빛나는 부분이 보이겠지? 밝게 빛나는 부분이 여기에 꽉 차게 올 때 이 거리를 측정해요. 얘 반지름은 뭐라고 할까? 스몰 d라고 할까? 스몰 r이라고 하자. 스몰 r. 뭘 쓸까? 이 거리. A? B. 그냥 A라고 할게. 그래.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상태가 이런 상태가 돼. 아래에서 오는 빛은 태양의 위에서 나온 빛이야. 그리고 위에서 오는 빛, 위에 맺힌 빛은 태양의 아랫부분에서 오는 빛이야. 여기에 뭐가 있었단 얘기야? 태양이 있었단 얘기야. 태양의 반지름을 뭐라고 할까? 지름을 라지 d라고 하고 얘 전체 지름을 스몰 d라고 하자. 그냥 이게 낫겠다. 자, 이때 얘네들은 닮은 관계지. 막곡지각이 같으니까. 이때 이곳으로부터 이곳까지의 거리는 태양까지 거리지. 얼마가 되지?
1억 5천만 킬로미터야. 오케이? 이만큼 떨어져 있었다라고. 닮은 관계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D일 때 스몰 l이라는 것은 라지 D일 때 얼태가 되겠지. 따라서 태양의 질은 D라는 것은 자 얘는 L분의 D 곱하기 얼태가 돼버리겠지. 그러면 태양의 반지름은 얼마가 되지? 2분의 D가 돼버리지. 맞아?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될까? 2L분의 D 곱하기 얼태가 된대. 자, 이 반지름은 약 얼마가 될까? 70만 킬로미터가 돼.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지. 38만 킬로미터란 말이야. 그거에 거의 2배나 가까운 크기야. 굉장히 큰 거지. 태양의 대기도 잘 기억해둬라. 태양의 표면 상태, 태양의 대기. 태양의 표면의 특징? 쌀알무늬가 나오지. 이 쌀알무늬는 태양 표면의 대기의 대류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올라오는 부분은 밝은색, 내려가는 부분은 검은색. 그 다음에 군데군데 뭐가 있지? 흑점인데 흑점으로 나타난 이유는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서.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도씨, 흑점의 온도는 약 4,000도씨 정도가 돼. 또 그냥 4,000켈빈이라고 쓰기 돼. 무시해버리고. 자, 그 다음에 태양의 대기는 언제 관찰할 수 있지? 개길시 때 관찰하는데 그때 관찰한 태양의 대기는 뭐가 있어? 채층이 있어. 태양의 바로 바깥쪽에 대기층이야. 그 위쪽에는 뭐가 있지? 코로나층이 있지. 어떤 아이가 자소서에 코로나 관계된 얘기 썼어. 응? 그래갖고 코로나 이름이 뭐 어디부터 왔다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 코로나는 무준이야? 너 왜 다 애들 꽂은 대로 네 거나 잘해 이 새끼야. 응? 자, 이 코로나라는 녀석이 바로 태양의 대기층이야.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6,000켈빈이라고 했지, 6,000도라고 했지. 근데 이 코로나는요 100만 도씨 이상이야. 이상이라고 했어. 이거를 아직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더라. 여러 가지 모형을 갖고 얘기하거든. 항상 복사를 한, 태양이 복사하고 있잖아. 복사를 한다면 복사체로부터 바깥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점 작아져야 되거든. 근데 얘는 코로나층이 표면보다 온도가 훨씬 더 높아. 이걸 설명 못 하더라고. 아직도 모형이 없대. 그래서 미국에서 태양 탐사선을 보내고 있지. 조만간에 하나 가지. 가갖고 태양에 대해서 뭐 완벽 숙지까지는 아니어도 왜 거기 근처까지 날아가는 동안에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린대. 타버린대. 그래서 태양 탐사선은 일회용이야. 어차피 다 일회용이긴 하지만 사용 수명이 굉장히 짧더라고. 자, 아무튼 달의 크기 측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태양의 크기를 측정했어요. 이번엔 달의 크기 측정을 한번 얘기해 보자. 저기서 R태는 어떻게 알고 있는 알태? 아는 값이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했잖아. 기본적으로 R은 너 태양까지 몰라? 근데 지난번에 칩댄 찢어갖고 제가 갖고서 보니까 딱 맞더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했고, 이번에는 자 달의 크기 측정에 대해서 보자. 요즘 쓰는 방법하고 옛날 방법하고 얘기 따로따로 해줄까? 하지마. 요즘 쓰는 방법으로만 얘기해 줄게요. 자, 요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써요. 또 비슷해. 근데 교과서에는 그 방법을 해줄 거야.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라고. 원래 그래.
자, 여기에 움직일 수 있는 종이를 갖다 놓고요. 얘는 미리 구멍을 뚫어요. 검은 종이를 갖다 놓고 구멍을 뚫어놨어. 그 다음에 눈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고 얘가 다리 이 구멍 안에 꽉 찰 때까지 움직여 보는 거야. 꽉 찼을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위에 손은빛, 아래 손은빛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이때 여기에 뭐가 있죠? 달이 있거든요. 자, 이때 이곳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할게요. 이곳까지의 거리는 뭐라고 할까? 얼다리라고 하자. 자, 얼다리래요. 이 얼달은 약 38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3.8 곱하기 10의 8승 미터야. 3억 8천 미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줬는데 이때 달의 지름을 D라고 하자. 달의 지름을 D야. 닮은 관계 갖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닮은 관계 갖고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아이의 크기 측정했잖아. 그치? 얼마야? 스몰 t야. 그렇다면 얘는 L일 때, D일 때 L은 요 길이는 무시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굉장히 크기 때문에 라지 D일 때 얼다리라고 해. 얼다리라고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요 관계를 이용해서 D를 살펴보면 D는 얼마가 되지? L분의 D 곱하기 얼다리 돼버리지. 자, 그래서 스몰 얼이란 녀석은 2분의 D가 돼버려서 이 값이 약 1700km가 된다라고 얘기해. 지구 반지름의 약 4분의 1가량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엔 어떻게 했는지 아니? 옛날에 이런 방식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달을 관찰했어요. 달을 관찰해서 살펴보니까 달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달이야. 오케이? 이때 이 반지름이 D야. 이때 이 중심각을 측정한 거야. 중심각을 측정했어. 이때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360도라면 이 큰 원주를 생각할 수 있지. 이게 얼마가 돼? 2파이 얼 달이야. 오케이? 자, 이때 세타라는 각도일 때 얘는 D가 돼버리지. 따라서 D라고 하는 값은 360도 분의 얼마가 돼? 2파이 세타 곱하기 얼 달이 돼버렸어. 이게 세타가 약 0.5도 정도가 되거든. 세타가 0.5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면 되게 커 보이지. 위에서 아래까지 각을 측정해 보면 0.5도만큼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관찰해 볼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다라고. 참고로 갑자기 생각났는데 별의 고도는 어떻게 재는지 알아? 고도요? 우리가 고도라고 하는 것은 뭐가 고도냐면 저기 부평 쪽에 수서 가면은 고도를 위하여 뭐 저쩌고 써 있는데 그 고도가 아니야. 이거는 자, 이 고도라는 것은
고도라는 것은 뭐가 고도야? 지표면으로부터 어떤 천체가 이루는 각을 얘기해. 이 고도 어떻게 측정하면 좋을까? 아이씨, 언제 그렇게 하고 있어? 얘는 분도기와 실과 추가 있으면 돼. 자, 여기 분도기가 있어. 그리고 이쪽에 분도기를 자로 이렇게 관역을 만들자. 나란하게 나서 구멍을 뚫어놔. 여기는 좀 큰 구멍. 여기도 눈을 볼 만큼 구멍. 그리고 여기에 실에 추를 매달아서 이렇게 늘어뜨려 놔. 여기를 0이라고 하자. 여기에 0이라고 표시해 놓을게. 그냥 90도가 0인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별에 맞춰주지. 이거 선생님 국민학교 때 하던 방식이야. 지금 42살 이전 사람들은 다 국민학교지. 자, 그러면 실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 어떤 별이 있는 거야. 쭉 쫓아가면 별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지표면과 이루는 각은 요 각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이네. 그럼 90도에 대한 여각이 돼야 되니까 얘가 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90도로부터 표시된 요 각도가 세타가 되는 거야. 태양의 고도, 달의 고도, 별의 고도 이런 방법으로 택합니다. 이게 아문센, 피어리, 생각나는 거 있니? 아문센, 피어리 몰라? 극지 탐험한 분들이지. 북극남극 갔다 오신 분들인데 이 북극성의 고도를 이 방법으로 측정을 했어. 실제로 이렇게 생긴 장치가 있어. 이 고도계에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뭐라고 하지? 디바이더라고 하니? 컴파스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아르키메데스가 돈을 많이 벌었대지. 알아요? 아르키메데스가 이런 걸 발명해 갖고 항해술에 이용하게 하고 해 갖고 돈을 꽤 많이 벌었대던데. 아씨, 아르키메데스야? 아리스토텔레스야? 둘 중에 아리스토텔레스 같기도 하고. 응? 그래갖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아. 그래갖고 돈을 꽤 많이 벌었다는 것 같아.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이 자기 여동생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지참금이 필요했는데 그걸 마련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대. 전 세계 최초로 학원 설립자가 아르키메데스야. 학원을 설립해서 그때 당시에 기숙학원을 만들어서 그래갖고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숙학원. 그때 당시에 일타 강사잖아.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 아버지가 집으로 초빙해서 수업을 시키지. 일타 강사. 요즘 일타 강사가 말이 변질돼 갖고 돈 많이 버는 선생이 일타 강사인데, 옛날에 선생님이 학원 처음 들어왔을 때 단과 학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이름이 차례대로 쫙 써 있어. 그래갖고 1번에 있는 선생님을 일타 강사라고 했어. 일타 강사를 하면 학생 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니까. 인천에서도 단과 학원이 꽤 큰 학원이 옛날에 주안에 가면 정문학원이란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수학 선생님 한 분 계셨거든. 그 선생님이 일타 강사인데 강의실이 300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실이야. 맨 뒤에 가면 불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 쓰지. 응? 그래서 1타임부터 이제 저녁 때 시작했고 제1타임부터 아니다, 아침에 재수생이 있으니까 재수강 강의부터 하는구나. 아침부터 해갖고 저녁 때까지
평균 7강의에서 8강의 정도 계속했지. 그 선생님이 인기가 제일 좋았던 이유는 이런 이유. 학원이 공식적으로 10시에 끝나. 10시 5분인가에 끝나. 그러면은 다른 선생님들은 다 수업 끝내고 술 먹으러 가는데 이 선생님은 강의실에 서 있어. 다른 선생님은 마지막 강의가 학생이 가장 적어. 근데 이 선생님은 마지막 강의가 항상 풀이야. 그 이유는 마지막 강의 수업 듣는 아이들이 질문이 끝날 때까지 이 선생님이 퇴근을 안 해. 그래서 수업 딱 끝나면은 학생들이 줄 서 있어. 줄 서 있으면 어떤 책을 갖다 들이밀고 질문해도 다 해결해 줬어. 상당히 똑똑한 선생님이야. 그 선생님 원래 학부 때 물리 전공을 했지. 사진 안 뜬다. 그 선생님이 엄청나게 차분하고 성격이 되게 좋으시고 화를 안 내거든. 아마 화를 내실 것 같아. 이거 뭐지? 이래서 호흡하는 자, 그러면 계속 보자. 이렇게 달의 크기를 측정했대. 보름달 사진 이거는 그냥 갖다 디리밀 스크린이 되겠지. 30cm자 원통형 건전지. 전지를 왜 필요하지? 지름 해가지고 가리는. 목이 있다. 자, 땡땡땡을 측정한다. 보름달 사진에서 3m 떨어진 거리에 선다. 보름달을 상대로 보는 거구나. 자, 자의 한쪽 끝을 눈 밑에 대고 수평을 든든 건전지를 좌위에 앞뒤로 차라리 종이로 하지. 건전지를 앞뒤로 움직이게 한다. 그럼 뒤에 방법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치? 그지? 첫 번째 방법 맞구나. 구멍 대신에 건전지가 나놨으니까. 자, 이렇게 보름달을 관찰한다. 자를 눈에 뗄 때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렇게까지. 자, 건전지가 사진 속의 보름달 속에 완전히 겹쳐질 때 눈과 건전지 사이 거리를 측정한다. 이거는 건전지 앞을 봐야 돼, 뒤를 봐야 돼? 눈과 가까운 쪽을 봐야 되겠지. 그쪽이 각지름이 더 크기 때문에 걔가 달을 가리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긴고 하니 달 사진이 있지? 이 건전지가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럼 눈으로 관찰하게 될 때 가리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가린단 말이야. 그래서 뒷면까지 거리가 아니고 앞면까지 거리를 봐야 되겠다. 자, 아무튼 이렇게 측정했습니다. 사진 속의 보름달의 지름을 계산해 보도록 한다. 뒤에 해당되는 활동을 제시해 보도록 하자. 얘는 보름달 속에 사진 속의 보름달의 지름을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해 보자. 이 맨 처음에 뭐를 측정해야 돼? 건전지랑 달 사이. 반지름에. 건전지의 반지름을 측정하는 게 좋겠다. 움직여야 되니까 아직은 안 움직였잖아. 그래서 건전지 둥근 부분의 반지름을 측정한다. 그리고 측정하는 과정은 우리 좀 전에 했던 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 완벽하게 들어갔다면 닮은 관계 이용해서 해주면 되겠지요. 중심각이 같으니까. 활동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을 한 가지만 제시해보고 그 오차를 줄게 한 방안을 설명해보세요. 아마도 건전지 이 앞대가리 때문에 그럴 것 같아. 앞을 보는지 뒤를 보는지. 그래서 정확한 측정 방법은 건전지 앞대가리를 기준으로 다리 그림자가 가려지는 걸 제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한편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보름달의 지름을 구하려고 할 때 계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4번 문제입니까? 경남과학으로 넘어가는군요. 경남과학인데 앞부분 수학하고 섞여 있어. 수학하고 섞인 건 생략할 겁니다. 생략할 겁니다.